안녕하세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엑셀러레이터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투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증권사와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그리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제 경력은 후기 투자에서 초기 투자로 점점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는데요. 상장사 지분 투자부터 모펀드 LP 출자, 스타트업 시드 투자까지 단계별로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오픈 이노베이션 발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스타트업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세컨더리 구주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란 표현이 현재 법률상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 용어의 어원은 일본 업계에서 초기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부르면서 한국도 수십 년 전부터 차용해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벤처 투자 촉진법 같이 법률이나 공식적인 용어로 벤처라는 표현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타트업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요. 이 표현이 미국에서 초기 창업기업을 스타트업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스타트업이란 표현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업을 벤처라고 부를 때는 모험과 리스크에 무게를 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초기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때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AC는 엑셀러레이터의 약자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AC라는 약어를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고요.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투자와 스타트업 보육을 함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시드 투자나 시리즈 A 이전 단계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VC 같은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의 약자로 일반적으로는 AC 이후 단계 투자를 위주로 합니다. 보통 시리즈 A 이후부터 B, C, 그리고 이제 프리 IPO까지 투자한 경우가 많습니다. VC 같은 경우는 상장사들도 꽤 많고요. 그 상장 VC 같은 경우는 세컨더리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금을 운용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창업을 하면 본인 돈이나 가족의 돈으로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리스크가 상당했죠. 사업이 실패하면 집안이 망해서 가족 모두 고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국도 창업 관련 자금 조달 시장이 많이 발달하였고, 정부에서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서 지금은 타인의 자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투자 유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대출을 받는 방법,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VC 투자 유치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이나 개인이 직접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입하여 법인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창업가와 사업을 함께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투자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에 관여하는 정도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투자를 하는 주체로는 주로 개인인 엔젤 투자자와 A씨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VC라고 하는 벤처 투자 회사 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초기 창업 기업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은 7년 이내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나의 스타트업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업력별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단계에 맞는 투자자들을 찾아가서 투자 유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창업 3년 이내에는 엔젤 투자자 및 엑셀러레이터, 7년 이내는 벤처 투자 회사에서 주로 투자합니다. 엑셀러레이터의 경우도 투자도 하지만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이나 멘토링도 함께 진행하면서 초기 기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밸류업에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업력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두 투자할 수 있지만, 신기사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IPO 이후에 상장사 투자도 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셔서 나의 업종에 맞는 벤처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투자사를 찾으셔야 투자 유치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기 투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투자는 결국 창업가, 그리고 아이디어, 마지막으로 시장에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내지 윤활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초기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창업가의 성향이 어떠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실력이나 지적 수준이 뛰어난지만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창업가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를 버티면서 회사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멘탈의 강인함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근성을 허슬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요즘 창업가분들은 머리도 좋으시고 스펙도 굉장히 화려한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또 이런 분들은 사업이 어려워지면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경력이나 스펙이 너무 좋은 분들은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입니다.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꿈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수익화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제조업인데 대량 생산이 곤란하거나 일정 시간 기업을 지탱할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없다면 투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이 원하는 사업 모델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나 NFT처럼 시장의 관심을 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분야들도 있는데요. NFT 같은 경우는 현재 70% 이상의 토큰이 시장 가치가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을 잘 구별해야 하고요. 다만 현재에도 AI나 로봇, 우주항공 같은 미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타트업이 가진 사업 모델이 현재나 미래에도 성장하는 시장에 사업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떤 스타트업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중대한 리스크를 소구하는 방향으로 스타트업들을 선별해서 핵심적인 리스크가 적은 기업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VC 심사역들과 접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VC 홈페이지를 통해 콜드메일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한 방법인 만큼 투자 성공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콜드메일을 통해서 투자받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업계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설립한 스타트업의 업종과 유사한 성격의 IR 피칭 행사나 공모전,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심사역들이나 창업가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행사장에서 심사역의 명함을 받아 직접 접촉을 하는 방법보다는 이미 업계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여 자리 잡은 창업가분들과 교류하면서 이분들의 소개로 심사역과 컨택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심사역들은 일주일에 수십 개의 스타트업을 검토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의 소개가 아니면 심도 있게 기업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사역과 미팅이 잘 진행돼서 투자 계약 조건을 명시한 텀시트를 통해서 투자 계약을 제안받는다든지 하는 구체적 협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속전속결로 이제 계약서 날인까지 진행하셔야 됩니다. 결국 협상 시간이 늘어지게 되면은 어떤 시장 상황이 변하게 된다든지 투자자에게도 다른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심사역들이 검토하던 투자를 드롭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항상 투자를 받으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대표가 본업에는 집중하지 않고 돈을 계속 구하러 다닌다는 느낌이나 스타트업이 자생력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본업에 집중하는 기간과 투자 라운드가 열린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되고 투자 라운드 기간은 굵고 짧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 심사역들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요. 그리고 투자 유치액의 구체적인 근거도 설정하셔야 됩니다. 10억 원의 투자를 받는 경우에 이 자금이 R&D 자금이나 인력, 충원 등의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심사역들이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초기 기업일수록 합이 잘 맞는 투자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창업가와 초기 투자자가 서로 신뢰를 잃게 되면 사업 운영에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심하게 투자자가 창업기업 내부의 적이 되면 사실상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평가해주는 투자회사보다는 담당 심사역과 대화가 잘 된다든지 성향이 잘 맞는다든지 투자사 대표가 지나치게 공격적이지 않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입니다. 초기 투자의 경우 약간의 특수한 형태의 계약 구조가 이용되는데요. 대표적으로 RCPS와 세이프 투자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불안한 초기 투자자들에게 안전장치를 부여한 특수한 투자 계약의 모습입니다. RCPS는 상환권, 전환권이 옵션으로 추가된 우선주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에서 설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금을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대출처럼 상환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조건이 발생하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주 상태에서는 배당 등에서 다른 주주들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RCPS는 우선주임에도 의결권이 부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투자의 하이 리스크를 감안해서 투자자들에게 여러 가지 유리한 선택권들을 부여한 모습입니다. 세이프의 경우에는 초기 기업은 아직 매출이 없다든지 순이익이 없다든지 재무제표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개척 시장에 도전한 경우가 많아서 초기 기업 밸류에이션 측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세이프 계약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세이프는 투자 시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분율을 정하지 않고 시간이 일정 부분 흐른 다음에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고 다음 투자 라운드 시점에서 기업 가치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 미래 시점보다 더 싸게 지분율을 확정하거나 기업의 성장하는 밸류에이션에 밸류에이션 캡이라고 하는 상한선을 설정해서 미래 평가받는 기업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하는 구조입니다. 아직 한국 초기 투자는 RCPS 위주로 투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향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위주로 세이프 투자를 확대할 방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기 위한 대전제로 개인 사업자 형태로는 투자 유치가 곤란하고요. 법인을 설립하셔야지 투자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정관에 RCPS와 세이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투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의 정관은 여러 가지 협회, 스타트업 표준 정관을 이용하시면 무난합니다. 투자 말고는 잘 아시는 대출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출은 일반 대출과는 달리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특수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서 쓰는 구조이고 투자는 자금이 회사의 돈으로 유입되는 구조라서 대출을 지양해야 하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대출이 타인의 돈이라서 좋은 점은 창업가의 어떤 경영에 관련된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출은 만기 시에 갚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피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운용상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출은 VC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난이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와 대출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보나 기보의 보증 신청을 하시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서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신보는 신용 능력을 위주로 평가하고 기보는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이후에 보증서가 발급되면 이 보증서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기보와 신보는 많은 스타트업들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당장 투자 유치가 어렵지만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은 이런 보증기금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투자와 대출 외에도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셔서 컨테스트를 거치고 선정되실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사업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과 투자가 결합된 형태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사업이 있습니다. 팁스는 팁스 운용사로부터 투자를 먼저 받고 이후에 팁스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시면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증기금이나 창업 패키지 등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고 현재 팁스는 검증된 스타트업의 일종의 보증수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팁스가 잘 알려져 있고요. 외국 VC들도 팁스에 선정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스타트업의 업력별 투자 비중은 보통 시드부터 시리즈 A 단계를 초기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 초기 투자 단계가 21%입니다. 벤처 투자 시장이 활기를 보였던 2020년 당시에는 초기 투자 비중이 30%에 가까웠는데요. 현재는 21%니까 초기 투자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시리즈 A 이전에 해당하는 초기 투자 라운드는 전년 대비 37% 감소했고요.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반면 시리즈 D 이상의 후기 라운드 투자 건수는 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초기 투자 라운드는 줄어들고 후기 투자 라운드가 늘어난 이런 상황은 VC들도 현재 펀드 출자자들을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 펀드에 자금을 공급하는 출자자들을 LP라고 하는데요.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채권 등 다른 투자 자산들이 수익성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서 VC들이 LP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VC는 LP들을 유인할 수 있는 비교적 확실한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초기 투자보다는 프리-IPO 등 중후기 투자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벤처 투자 및 펀드 결성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제조나 문화 콘텐츠 업종은 투자가 위축되었습니다. 반면 ICT 서비스나 바이오, 의료, 전기, 기계 장비,
그리고 유통 서비스처럼 AI 기술이 접목이 가능한 업종에서는 투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투자 호황기로 불렸던 2021년엔 전년보다 기업 가치를 낮춰서 투자받은 스타트업 비중이 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투자 혹한기가 시작된 2022년엔 이 비율이 12%까지 올라갔고 작년에는 15%, 올해 1분기에는 20%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업 가치를 낮춰서 투자받은 스타트업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많다는 통계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지금도 벤처 투자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의 투자 적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 회수에 기간이 많이 걸려서 보통 5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 기관들은 아직은 장기적으로는 또 향후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판단하여 수익률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단기 투자와 후기 투자에 많은 자금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VC들은 신규 투자 검토보다는 디밸류에이션으로 손실이 발생한 이미 기존에 투자한 스타트업들의 사후 관리 그리고 구주 매각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창업은 취업보다 어렵습니다. 창업의 길이 어려운 이유는 취업 준비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는데요. 취업 같은 경우는 스펙 관리나 시험 준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이 되지만 창업은 야생에 나가서 스스로 법칙을 만들어서 생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사업의 왕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동적으로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독립성과 업무 자율성이 있다는 장점이 크고 그리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게 되면 취업해서 얻는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매력이 많은 분들을 창업의 길로 뛰어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은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는 이를 훌륭한 창업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창업을 하려면 1년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정을 지향한 욕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걸 제가 많이 보았고 또 창업가는 초기에도 휴일도 없이 집중적으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직업인데 늦게 창업하게 되면 체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설령 사업을 시작을 해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은 창업가들의 삶에 또 훌륭한 자산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상 지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